페이지에 예제 3-4번이고요. 이게 모스 2016에 우리 엑셀 예제에서 모스 2016 엑셀 예제에서 적응 문제에서 챕터 2에 챕터 3죠. 챕터 3의 3-4번입니다. 파일을 열어봤을 때 저처럼 이러한 내용이 열려 있어야 되겠고요. 어저께 우리 if, and, or 이런 함수들 배웠었죠, 마지막에. 네, 그런 논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시험에 하여튼 다 나옵니다. 각각 문제들이 다 있고요. 네, 먼저 그 직업 목록 워크시트에서 제2열의 총 매출액이 목표 달성액을 초과할 경우 yes를 표시하고 초과하지 못하면 no를 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딱 보니까요. 직업 목록 워크시트에 이 내용이 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찍었을 때 표도구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깥쪽에 찍으면 표도가 안 나오고요. 그죠? 네. 안쪽에 찍으면 표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범위는 좀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범위를 이렇게 삽입에 표로 등록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표로 딱 등록을 시키면은 이제 이런 필터 단추도 생겨 있고 여기서 내가 수식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한 번에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만 작성해도 쭉 다 채워지게 돼 있죠. 이렇게요. 표의 특성상 이거 하나만 딱 구해도 그냥 바로 다 채워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런 표는 일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식에서 이렇게 막 찍으면은 막 표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표에 막 이런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죠? 셀 주소가 안 나오잖아요. 표의 이름이 막 이렇게 막 표의 이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수식에서 이렇게 막 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요. 셀 주소가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뭐 G4면 내가 G4를 딱 찍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G4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표라서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통 시험에도 이런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범위가 아니라 딱 찍었을 때 표도구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수식에서도 막 표의 이름이 튀어나오겠구나. 그리고 하나만 구해도 다 채워지겠구나. 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4셀에서 총 매출액이 목표 달성액을 초과할 경우 yes라고 표시하고 초과하지 못하면 no를 표시합니다 했기 때문에 어저께 배웠던 이 if 함수를 쓸 거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제4셀에 오셔가지고 는 if 불러볼게요.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요. 어제 함수 마법사도 불러봤었죠? 네, Shift F3번 눌러서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if 함수 마법사 불러서 조건이 뭘까요? 총 매출액이 목표 달성액을 초과할 경우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옆에 있는 총 매출액을 찍고 총 매출액이 목표 달성액을 초과했니?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저처럼 하여튼 이렇게 if해서 더블 클릭 괄호가 열렸을 때 Shift F3번 눌러서 또는 이 fx 단추 이거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불렀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총 매출액 김진아 씨의 총 매출액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I4라고 안 나오죠. 네. 이렇게 골뱅이 뭐 이렇게 막 표에 이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I4 셀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총 매출액이 목표 달성액을 초과했니? 그러니까 크다. 뭐보다? 목표 달성액인 K1. 단, 이 K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K1은 얘가 밑으로 채워질 거기 때문에 이거 상대 참조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K2로 K3로 막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못 내려가도록 F4번 키를 바로 눌러주세요. K1 찍자마자
펑션 키 4번 F4 눌러서 달러를 붙여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채우기 되는 경우에는 얘가 같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달러가 붙도록 F4번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 절대 참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조건입니다. value if true면 뭐라고 할까요? 네, yes를 표시하고 yes. value if false면 no. 이렇게 yes, no. yes, no 앞뒤로도 쌍따옴표가 붙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붙겠지만 이렇게 마법사는. 네, 확인해 보시죠.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것만 구해도 다 채워지죠, 자동으로. 네, 열 전체가 똑같은 이 수식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절대 참조하는 거.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이 K1 같은 경우는 달러를 붙여서 반드시 밑으로 같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 참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로 가서 어려운 문제인데 좀 시험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101페이지 밑에 2번 문제처럼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직업 목록 워크시트의 K열에 지역은 강남, 부서는 영업부나 홍보부일 때 제한 1으로 표시하고 영업부와 홍보부가 아니면 제한 2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면 제한 1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 2로 표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if 함수를 쓸게요. 여기 비고열에 K4셀에 와서도 또 는 if를 불러봅니다.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볼게요.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죠? 조건이 뭐냐면 지역이 강남이면서 또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니 하는 게 조건이에요. 지역이 강남이면서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냐 하는 게 조건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여기서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주는 함수거든요. 아까처럼 뭐 그냥 조건이 하나면 바로 적겠지만은 이게 조건이 지역이 강남이냐 하는 게 조건 1이고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냐 하는 게 또 조건 2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건이 2개 이상 되면은 and나 or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if 안에서 이제 이 and나 or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지역이 강남이면서 동시에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함수를 여기 안에서 먼저 써야 될까요? 네, and 함수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면서 동시에 홍보부인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 만족할 때 참이 됐던 함수, 바로 and 함수를 써야 되고요. if의 조건식에서 로지컬 테스트에서 이제 and 가로 열게요. 저처럼 and에서 가로 열어봐요.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좀 어려울 텐데 일단 and의 조건 1이 지역이 강남이냐, 그 다음에 컴마 and의 조건 2가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냐 해서 가로를 닫을 겁니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요거 눌러서 작성하면은 좀 더 잘 보이겠네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and 가로 열었으면은 조건 1부터 할게요. 조건 1은 지역을 이 사람이 담당 지역 F4죠. F4셀을 찍고 지역 이꼴 담당 강남 쌍따옴표 안에 강남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 F4를 찍고 그 담당 지역 이꼴 강남 쌍따옴표, 수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쌍따옴표 이렇게 붙여야 되고요. 네, and 다음에 가로를 꼭 열어 주셔야지 그 and 함수로 인식됩니다. 그 다음 컴마 찍고 조건 2가요.
컴마 이후에 조건 2가 뭐라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건 지금 조건 1을 적은 거고 컴마 조건 2가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냐. 부서가 영업부이거나 또는 홍보부이거나.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오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ND의 조건 2에서 이 오화 함수가 들어가서 부서가 영업부이거나 또는 영업부가 아니더라도 홍보부이거나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마 이후에 이제 오화 함수를 쓸게요. 컴마 이후에 한 칸 띄우고 안 띄우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오화하고 나서 가로를 꼭 열어주세요. 오화에 대한 가로. 이게 이제 또 오화의 또 조건 1 부서가 영업부냐 또 컴마 오화의 조건 2 부서가 홍보부냐 해서 오화에 대한 가로를 닫을 거고 그리고 끝에서 AND에 대한 가로도 닫아줄 거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화의 가로 안에서 부서 이 사람의 부서 D4셀이죠. D4셀을 찍고 부서 이꼴 영업부 쌍따옴표 영업부 컴마 오화의 조건 2는 또 부서 이꼴 홍보부냐 이 사람의 부서 다시 찍어서 이꼴 홍보부 쌍따옴표 안에 홍보부 이렇게 해서 오화에 대한 가로를 닫고 AND에 대한 가로까지도 끝에서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조건만 잘 완성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AND의 조건 1, 컴마 AND의 조건 2. 근데 AND의 조건 2에서는 OR의 또 조건 1, 컴마 OR의 조건 2. 이렇게 가로를 특히 잘 봐야 되고요. 이런 가로들을 특히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건을 적었으면은 다시 얘는 확장시켜서 밑에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조건을 만족하면 기면 제한 1으로 표시하고 했죠? 그러면은 value if true면 제한 1.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면 그 외에는 제한 2로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복잡해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시험에 할 때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if 안에서 and를 쓰고 or를 쓰고 뭐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잘 봐야 되고요. 여기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제한 1으로 표시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한 2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왜냐면은 부서가 영업부와 홍보부가 아니면 제한 2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른 또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영업부와 홍보부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저 다른 지역들 뭐 강남이 아니라 강북 지역이나 뭐 강동 지역이나 이런 다른 지역도 제한 2로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외에는 제한 2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를.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면 제한 1, 2로 그렇게 잘 나오는지요. 물론 이런 문제는 뭐 그냥 뭐 너무 하기 싫으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조건 조건 1에서는 AND의 지금 조건 1, AND의 조건 2 할 때 또 OR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OR의 조건 1, OR의 조건 2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면 제한 1, 그렇지 않으면 제한 2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3번 문제도. 데이터 사용량 워크시트에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데이터 사용량 워크시트로 가볼게요.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F열의 지역은 F열의 지역은 서부 등급이 골드나 실버일 때 true 항목 이외일 경우는 false를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서부이면서 등급이 골드이거나 실버일 때는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해라. 그 조건이 약간은 비슷하죠. 방금 했던 거랑.
예, 여기도 뭐 지역이 강남, 부서가 영업부나 홍보부 일대 제한 원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지역이 서부 그리고 등급이 골드이거나 실버일 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쓴다니까 제일 먼저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여기서 참고로 if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이 3번 문제는 왜 if가 필요 없을까요? 3번 문제는요 if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true false로 표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and나 or가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오는 함수거든요. and나 or가. if를 쓰는 거는 이제 true일 때 뭐를 돌려주고, false일 때 뭐 다른 걸 돌려주고, 이제 조건을 참일 때 어떻게 돌려주고, 뭐 거짓일 때 다른 값으로 돌려주고 이럴 때 이제 if를 쓰는 거고, 그냥 true, false로 이렇게 3번처럼 끝나는 문제는 if 안 쓰고 and or로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볼게요. 데이터 사용량 워크시트에 F4셀에 와서 는 and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죠. 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 1이 뭐라고요? 네, 지역이 서부니 네, 그럼 지역을 찍어주세요. 이거는 표가 아닙니다. 그죠? 얘는 뭐 표도구 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죠? 그냥 일반 데이터 범위라서 딱 찍었을 때 B4 이렇게 나오죠? B4 이꼴 서부 쌍따옴표 안에 그 다음 조건 2 로지컬 2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등급이 골드이거나 실버인 거. 네, 등급이 골드이거나 실버, 골드이거나 실버 이렇게 물어보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오화 함수가 필요하겠죠? 골드인 것도 되고 실버인 것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화 가로 열고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까도 이렇게 end의 조건 2에서 오화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오화 가로 열었으면은 등급을 찍어요. D4. 네, D4 이꼴 골드, 컴마 찍고 OI 조건 2는 다시 D4 이꼴 실버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해서 OI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끝납니다. AND의 조건 1, AND의 조건 2. 근데 여기서 OI 조건 1, OI 조건 2. 골드, 실버 이런 것도 그 쌍따옴표 잘 붙여야 되고요. 네, 그러면 AND의 특성상 요거 두 개가 다 true가 돼야지 true가 나올 거거든요. 네, 모두 true면 true를 반환시키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펄스가 되는 함수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지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if가 없이 이렇게 작성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은요 괄호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괄호. 그러니까 and의 괄호 안에서 지금 o화에 대한 이 괄호 있잖아요. 이 괄호. 그래서 컴마 해가지고 또 o화에 대한 괄호 이렇게 잘 닫히고 뭐 그런 거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집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2페이지에 도서 대여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날짜 및 시간 함수는 또 쉬운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엑셀 예제 유형 분석의 챕터 3의 도서 대여 현황 열어보시고요. today now 함수 일단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그 now 함수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함수입니다.
날짜 및 시간 함수도 네,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 함수들이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자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102페이지의 내용은 도서 대여 워크시트의 G2셀에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는 today 하면은 현재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G2에 하지 말고 저기 I2에 하는 걸로 할게요. I2셀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날짜 적는 곳 있죠? 네. 그러면 적어보세요. 는 today. 네. today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모든 함수는 괄호가 따라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이런 표시도 납니다. 그냥 그대로 엔터 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현재 날짜가 나오죠. 현재 이 컴퓨터의 날짜, 현재 이 시스템의 날짜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일 되면 또 내일 날짜로 계속 바뀝니다. now 함수는 날짜와 시간까지. 시험에 또 now 함수를 쓰는 문제도 있거든요. 날짜인 시간까지. 그러면은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 L2셀에 가서 now 함수도 한번 써보시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는 now. now를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그대로 엔터. 그럼 날짜와 시간까지 나왔습니까? 네.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계속. 네. 시간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로 왔고요. 도서 대여 워크시트에 E4에서부터 G12 범위를 year, month, day 함수를 이용해서 대여, 연도, 월, 일을 표시합니다 했는데요. E5에서부터 G13으로 바꿔야겠네요. 문제를 E5에서 G13 범위로 그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럼 E5에서 G13 범위에 대여 날짜에서 연, 월, 일을 추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 건데요. year, month, day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month 함수는 이제 월을 추출할 거고 year 함수는 괄호 안에 당연히 이제 날짜를 넣으면은 연도가 나올 거고요. day는 당연히 날짜를 넣으면 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그 날짜 함수들 뭐 딱 예상이 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5셀에 와서 저처럼 는 year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마법사를 안 불러도 돼요. 그냥 괄호 안에 날짜만 넣어주면 돼요. 시리얼 넘버가 날짜를 나타내는 수, 날짜를 그냥 찍어주면 되거든요. D5를 찍을게요. 그럼 엔터 했을 때 날짜의 연도가 나왔습니까? 네. 그럼 그 옆에 또 는 month를 또 선택해서 또 날짜를 찍으면 월이 나오죠? 그 날짜에서. 네. 또 는 day. 또 날짜 넣어주면 일이 나오죠? 네. 하여튼 이렇게 year, month, day로 각각 연, 월, 일을 날짜에서 추출을 했다면 이 세 칸을 다 잡고 저처럼 이 세 칸을 다 잡으시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쭉 채워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네. 나머지도 다 지금 채워줘야죠. 이 세 칸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채우기. 네, 그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은 는 year 해가지고 year 안에서 바로 now를 쓰는 문제가 있어요. year 안에서 now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가로 이렇게 딱 닫고 엔터를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올해 연도. 네. 그러니까 now 함수가 물론 today를 써도 똑같은 결과 나올 건데 now나 today나 그
아까 날짜면 시간 가져온 함수였죠. 현재 이 컴퓨터의 날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해 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2020년 이렇게 올해 연도가 이렇게 딱 나온다. 그런 거. 내년이 돼도 걱정이 없겠죠. 나오는 계속 현재 이 컴퓨터의 날짜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021년, 2022년 막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107페이지로 와보십시오. 107페이지에는 weekday 함수. weekday 함수 시험에 또 나오거든요. 어떤 함수냐면요. weekday는 weekday 해가지고 가로 안에 날짜를 또 넣으면 날짜 뭐 옵션이 있긴 한데 옵션은 생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은 뭐 그냥 안 적어도 되니까 날짜만 딱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 안에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코드가 보통 이제 뭐 일요일이면 1번, 월요일이면 2번, 화요일이면 3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일 코드 값을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써보면 압니다.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107페이지의 문제에서 도서대요 워크시트에 요일 코드 열에서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요일 코드 열이 있습니까? 없죠. 네. 이게 또 예제 파일이 또 안 맞는데 그냥 요일 코드 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K4셀에 오셔가지고 K4에 와서 요일 코드라고 좀 적어 주실래요? 요일 코드 엔터.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그 대여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 1에서 7로 대체 표기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일요일은 뭐 숫자 1이고 토요일은 숫자 7로 표시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바로 이 weekday 함수를 써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요일이면 1번, 월요일이면 2번, 화요일이면 3번. 가로 안에 날짜만 넣어주면 딱 그걸 표시해주는 요일 코드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K5셀에 와서 는 weekday.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틀려야 돼요. 아까처럼 막 어려운 문제는 틀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완전 억울하거든요. 위크데이 더블 클릭해서 날짜만 넣으면 되는데 그냥. 네. 이건 마법사를 안 불러도 돼요. 그냥 가로 안에 날짜만 딱 찍어주고 그냥 엔터하면 돼요. 네. 근데 나오거든요, 진짜. 네. 그러면 바로 뭐 숫자가 나왔죠, 그죠? D5를 찍고 엔터 해보면 4가 나왔네요. 4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 1번이니까 수요일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위크데이 해서 D5를 딱 찍고 엔터 했을 때 지금 4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요일을 엑셀은 1, 2, 3, 4, 5, 6, 7 이런 코드 값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시 형식 저번에 셀 서식 표시 형식 가가지고 막 표시 형식 바꿔본 적 있었죠, 앞에서. 네. 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내가 한글 요일을 표시하고 싶으면 AAA 네, A를 3개 쓰면은 축약형, A를 4개 쓰면은 뭐 전체. 영문 요일을 표시하고 싶으면 뭐 DDD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바꿔서 네.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려고 하면은 네,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려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엑셀은 근데 그렇게 원래 날짜를 요일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엑셀은 이렇게 1, 2, 3, 4 이런 숫자 값으로 시리얼 넘버로 계산한다.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도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엑셀은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날짜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지. 엑셀한테는 이게 숫자 값이거든요. 이것도 다 이런 숫자 값이에요. 날짜도 1년 번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런 코드 값으로, 그러니까 날짜든 요일이든 다 코드 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시리얼 넘버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꿔주는 거죠. 표시 형식.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요일 코드 돌려주는 함수인데 이게 위크데이도 보면은 그 옵션이 뭐 이렇게 컴마 딱 뒤에 찍었을 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리턴 타입이. 네. 근데
보통 생략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략을 한 건데 생략을 하면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까지 나오는 유형으로 그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날짜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쉽죠? 네, 그러니까 108페이지의 적응 문제는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꼭 해보세요. 1번, 2번 문제 네,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109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109페이지에 찾기 참조 함수 급여 계산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hlookup 함수를 또 써서 이제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kf4셀에 hlookup을 이용해서 기본급 워크시트에 있는 직책에 따른 기본급을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도 다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함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vlookup, hlookup, index 세 가지 함수 다 시험에 있거든요. 각각 한 문제씩. 근데 이 찾기 참조 함수의 특징은요. 일단 다른 데이터 범위에서 다른 표 범위에서 내용을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서 들고 오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vlookup과 hlookup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데 이제 v는 영어로 하면 vertical lookup의 약자입니다. vertical 하면은 뜻이 뭐죠? 네, 수직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열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lookup은 찾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열방향으로 찾는다 이런 뜻이 되고 hlookup은 수평의 뭐 이런 뜻이라서 네, horizontal lookup은 수평 방향으로 행방향으로 해서 내용을 찾는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향으로 찾느냐 행방향으로 찾느냐 네, 그런 네, 차이 때문에 V와 H로 나뉘는 겁니다. horizontal 하면 수평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데이터를 조회할 때 열방향으로 조회하느냐 행방향으로 조회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V와 H로 갈리는 건데 지금은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F4셀에 사업 목록의 F4셀 기본급 구하는 곳이잖아요. 또 여기가 지금 표죠, 그죠? 네, 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구해도 막 다 또 채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급을 찾아올 때 기본급이 다른 워크시트에 있나 봐요. 네, 옆에 기본급 워크시트 따로 있어요. 기본급 워크시트. 시험에도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는 표에서 검색해서 찾아와라. 이런 문제가 정말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본급 워크시트의 이 기본급 테이블 여기서 직책에 따른 기본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장이면 270만 원, 뭐 차장이면 340만 원 이렇게 막 찾아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 보면 지금 대리는 뭐 기본급이 여기 220만 원이죠. 네. 이런 걸 찾아와라. 네. 근데 한두 명이 아닌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원들이 많을 때 그냥 V룩업, H룩업으로 찾아오시면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네. 지금은 왜 H룩업을 쓰라고 한 것 같냐면 이 테이블이 이 표가 직책 관련된 값, 직책 필드, 그러니까 기본급 필드 이렇게 같은 속성값, 같은 그 속성값을 가지는 것을 필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본급 필드, 야근 수당 필드. 네, 같은 성질을 가지는 값의 집합, 필드가 이렇게 행방향으로 돼 있죠. 같은 직책들, 같은 기본급들, 같은 야근 수당들이 이렇게 행방향으로 돼 있으면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H룩업이 필요합니다. 호라이젠탈 룩업. 해볼게요. 그럼 사업 목록 워크시트에 가서 이제 할게요. F4셀에서 는 H룩업 H룩업을 더블 클릭
선택해서 괄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함수들일수록 괄호 안에 인수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일수록 마법사를 꼭 쓰세요. 제가 아까 간단한 함수 뭐 weekday나 today 뭐 now 이런 애들은 마법사를 전혀 쓰지 않았죠. 그냥 바로바로 하기 빠르면 그런 걸 한대 바로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괄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함수들일수록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마법사를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여기서 이제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 이게 보통 제일 헷갈립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행이란 우리가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가 아닙니다. 현재 hlookup이 들어가고 있는 이 표가 아니라 현재 이 표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 지금 내용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다른 시트에 있는 우리가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기본급 워크시트에 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행을 이렇게 딱 보니까 직책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기본급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행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딱 직책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사업 목록 워크시트로 와서 이 시트명 찍힌 거는 지우면 되거든요.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되니까 지우고 방금 직책이 있었죠? 표의 첫 행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 레코드에서 그와 관계 있는 값을 lookup value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김진아 씨의 직책 그와 관련 있는 값 바로 이 4가 lookup value가 되겠습니다. 네, 이 포입니다. 또 표라서 뭐 이렇게 직위 뭐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 4가 찍혔다고 생각하시고 네, 대리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표에 첫 행에 뭐가 있나 직책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와서 이제 지우고 이 첫 번째 이 레코드에서 그 사람의 직책 이렇게 lookup value로 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 테이블 어레이로 내려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잘 읽어보면서 하세요. 여기 보면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뭐 테이블이 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조회할 검색할 표가 다른 시트에 있었죠 지금. 네, 옆에 기본급 워크시트 찍고 기본급 워크시트에 가서 B4에서부터 G6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요. 이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일단 패스하죠. 그냥. 그다음 세 번째 칸. 네. 하여튼 표를 뭐 이렇게 다 잡든 뭐 이렇게 잡든 그건 상관없는데요. 이런 필드명 가져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네, 표 범위를 저처럼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칸으로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칸은 row index number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값을 추출할 행 번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추출할 행 번호. 표의 첫 행의 값은 1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row가 영어로 행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VLOOKUP 같은 경우는요. row가 아니라 컬럼으로 바뀌거든요. 오늘 인덱스 함수도 컬럼, row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 뜻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 row는 행, 지금 행 번호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행은 가로, 컬럼은 열, 예, 열은 세로. 찾기 참조에서는 이 컬럼 로우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컬럼은 열이고 컬럼은 실제로 기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기둥. 열. 로우는 행. 근데 우리가 지금 행 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거냐? 값을 추출할 행 번호를 표의 첫 행의 값이 1번인데 몇 번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 표에서 말입니다. 이 기본급 워크시트에 있는 이 표에서 행이 이렇게 1, 2, 3 되는 건데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뭐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까?
기본급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몇 번? 2번. 네, 2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lookup value 우리가 찍어준 이 첫 번째 사람의 직위 lookup value를 진짜 표의 첫 행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표의 첫 행에서 딱 찾았을 때 그와 일치하는 레코드, 그 해당하는 레코드에서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갖다 쓸래? 그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 220만 원. 이거 찾아오려면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그래서 2번 이렇게 넣는 거죠. 만약에 야근 수당을 가져올 거면 몇 번으로? 야근 수당을 구하는 거면 3번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야근 수당도 찾아올 수 있겠죠? 직책에 따른. 네. 근데 지금은 기본급을 찾아올 거라서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인지 룩업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잘못 넣으면 값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네 번째 칸에 딱 찍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찾으려면 true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로 하면 된다. 네, 뭘 찾을 때 쓰는 말이냐면 이 lookup value 찾을 때, 이 대리거를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이 표의 첫 행에서 대리를 이거 찾을 때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네, 대리면 대리로 가야지. 대리인데 막 과장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찾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찾을 때는 뭘 쓴다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으려면 펄스를 쓴다. 펄스는 적기 귀찮으면 0으로 써도 됩니다. 0. 네, 컴퓨터 0을 펄스로 또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네, 비슷하게 찾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딱 맞는 게 없을 때. 비슷하게 찾을 때는 true 또는 1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적는 것보다 0, 1 이렇게 쓰는 게 빠르겠죠. 물론 생각이 안 나면 펄스라고 적으세요. 네, 영어로 적어도 되는데요. 네,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0을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네, 정확하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잘 나왔겠지만 어때요? 나머지가 잘 나옵니까? 확인했을 때 밑에는 막 오류가 발생합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왜 이런 오류가 뜰까요? 샵 뭐 이런 거 오류 표시거든요. 왜 사용할 수 없는 가보류 뭐 이런 게 뜨고 있을까요? 이런 표시 나면서 왜 사용할 수 없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그 지금 이 첫 번째 수식 F4를 찍고 다시 함수 마법사 불러보세요. 첫 번째 수식 찍고 Shift F3 눌리거나, 네, 함수 마법사 다시 불러보세요. 여기서 표에 가보세요. 테이블 어레이 표. 네. 이 표가 달러 안 붙어 있죠, 그죠? 네. 이 표가 달러 안 붙어 있으면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B4에서부터 G6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밑에 오류가 뜬 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B5에서부터 G7로 돼 있고, 그죠? 밑에는 또 뭐 B6에서부터 G8로 돼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표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이 대리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는 절대 참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F4번 블록 지정해가지고 F4번 눌러서, 네, 절대 참조를 하세요. 이거. 네, 이거 블록 지정을 딱 해가지고 펑션키 4번 F4번 눌러주세요. 네, 그 달러가 붙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표가 밑으로 막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서 테이블 어레이라는 글자를 찍어서 F4번 눌러도 됩니다. 네. 달러가 다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만 붙고 막 앞에 안 붙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뒤에 또 그러면 112페이지 문제도 해볼게요. 112페이지에서는요, 계속 이 사업 목록 워크시트의 지열에 바로 근속 수당을 구하는 곳인데요. 어,
네, 여기 지금 G4셀에 와서 근속 수당을 또 계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Vlookup을 써가지고 단 근속 연수는 J1셀의 현재 온도와 입사일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고 참조표에 있는 값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근속 수당도 아까 기본구 워크시트 있었거든요. 기본구 워크시트에 보면은 근속 수당 테이블이 있죠. 네, 기본구 워크시트에 이렇게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을 적어놓은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랑 달리 표가 이렇게 이제는 근속 연수 필드, 수당 필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V룩업을 쓰는 겁니다. 버티컬 룩업. V룩업을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 똑같은데 이제 열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방금 H룩업과 똑같은데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V룩업을 쓸 겁니다. 사업 목록에 G4에 와서 는 V룩업 V룩업을 선택한다는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시죠. 여기서 lookup value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랍니다. 아까는 행이었는데 바뀌었죠? 열로.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구 워크시트에 가봐요. 기본구 워크시트에 가서 여기 근속 수당 테이블의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나요? 근속 연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사업목록 워크시트로 와서 시트명 찍힌 거는 지우면 돼요. 시트명 찍힌 거는 딜리트로 지우고 근속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첫 번째 이 김진아 씨의 근속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근속 연수는 바로 안 보이죠. 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근속 연수는 그러면은 네, J1셀의 현재 연도와 입사일을 이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했는지는 이 현재 연도 J1을 찍고요. J1은 근데 또 어떻게 해줄까요? 절대 참조. F4번 눌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구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밑으로 채우게 될 거라서 얘가 같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채우기 할 때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구할 때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절대 참조 달러 붙여주세요. J1 찍고 F4번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저 입사일의 연도. 네, 입사일의 날짜 연도 C4. 네, 그러니까 현재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 이거 네, 찍어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21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칸 내려와서 테이블이 아까 표였죠? 표. 테이블 어레이로 와서 그냥 기본구 워크시트에 가서 불편하시면 이거 눌러서 축소시켜 놓고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기본구 워크시트에 와서 이렇게 표를 다 잡던 아니면 이런 필드명은 제외한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것도 뭘 해야 될까요? F4번 절대 참조해야 돼요. 얘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하세요. 표입니다. 표. 표 전체.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달러가 다 붙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칸 컬럼 인덱스 넘버. 아까 로우에서 컬럼으로 바뀌었죠? 진짜?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입니다. 값을 추출할 열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열 번호로서 표의 첫 열의 값이 1번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1번, 2번 중에서. 네, 수당 가져올 거죠? 수당. 그러니까 2번으로 해야겠죠? 네,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고. 2번. 네.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단지 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까는 행으로 하다가. 네. 그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인지 룩업도 중요한데,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뭘 찾을 때 쓰는 말이냐면 이 룩업 밸류 21년 이거를 표에서 이 기본구 워크시트에 있는 이 표의 첫 열에서 찾을 때 얘를 표의 첫 열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정확하게 찾으면 없죠. 21년 딱 맞는 거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정확하게 펄스나 0으로 하면 값이 안 나오게 돼요. 네, 정확하게 21년이 없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찾으면 20년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찾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찾을 때는 아까 뭘 쓴다고요? true 또는 1로 넣어주시거나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가면은 이거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2번, 열 번호 2번 했기 때문에 20만 원 이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죠? 처음 쓰는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몇 번 해봐야지 이해가 돼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몇 번 해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115페이지의 인덱스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찾을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행, 특정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어떤 또 표 범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표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와라.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요. 이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다 있어요. 인덱스 함수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요, 먼저 연습 삼아서 우리 여기 사원 목록 워크시트에서 제가 이 전체 표에서 김태희 씨의 기본급을 찾고 싶습니다. 김태희의 기본급을 찾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태희 씨의 기본급을요. 빈칸에 여러분 원하시는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는 인덱스 한번 불러볼게요. 원하시는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는 인덱스 함수를 선택한 다음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인수 목록 중에서는 잡혀있는 걸로 그대로 할게요. 위에 걸로 잡혀있는 걸로 확인하고 이게 보통 이제 두 가지 이런 뭐 목록이 있다 이렇게 뜨면은 그냥 잘 모르겠으면 잡혀있는 걸로 하세요. 네. 그래서 잡혀있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로 그대로 확인했고 여기서 array 같은 경우는 배열, 찾을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찾을 데이터 범위는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B4에서부터 J52까지 쭉 잡겠습니다. 저처럼 B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뭐 그렇게 눌러도 좋습니다. 첫 번째 셀을 찍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아래쪽 그렇게 눌러도 좋고 네. 아니면 뭐 쭉 드래그해서 잡아도 좋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표 1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잡아보니까 네.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다 잡은 거고요. 그 다음 로우 넘버. 로우 넘버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김태희 씨의 기본급을 찾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표를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로우가 아까 행인 거 아시죠? 행. 네.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몇 번? 행 번호가 아까 로우가 아까 행이었잖아요. H 룩업 할 때 행 번호. 김태희 씨니까 4번이죠, 4번. 네, 4번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 넘버. 열 번호는 그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Vlookup 할 때 그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 네, 5번. 네,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열 번호는 5번 해주시면 김태희의 기본급인 220만 원이 나옵니까? 로 넘버 4번, 컬럼 넘버 5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22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럼 이거 이제 응용해서 해보는 건데 여기 115페이지의 문제가 지금 보니까 기본 임금 워크시트에서 기본 임금 워크시트에 B9셀에 사원 이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사원 목록 워크시트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사원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콤보 상자죠. 콤보 상자. 이 콤보 상자 어저께 배웠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요? 이 콤보 상자 어저께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 가가지고 막 입력 범위도 설정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랬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으로 가보실래요? 컨트롤 서식에 가보니까 입력 범위가 어디로 잡혀 있어요? 네, 사원 목록에 B4에서부터 B55 여기 딱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원 목록에 B4에서부터 B52로 잡혀 있죠. 여기로 잡혀 있죠. 네. 그리고 셀 연결은 안 돼 있죠. 근데 혹시 어저께 우리가 셀 연결을 뒤에 깔려있는 셀로 딱 연결을 시켜줬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뒤에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셀이 뭐죠? B5죠, B5. B5로 지금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이거. 이거 예제 파일이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근데 이거 컨트롤 서식 가서 이렇게 입력 범위 잡고 연결시키고 이 문제 푸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셀 연결이 B5로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못 풀어요,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여기에 B5라고 적어줄게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었죠, 어저께도. B5 이렇게. 네, 뒤에 깔려있는 셀이라서 찍혀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B5 네, 확인. 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을 시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B5셀에는 뭐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김진아 씨였죠, 아까? 김진아 씨 이렇게 딱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좀 옮겨볼게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나오고 있네요. 아까 김태희 씨가 몇 번째 사람이었죠? 김태희가 아까 네 번째였죠? 김태희를 선택해 볼게요. 4번 이렇게 나오네요. 네. 두 번째 저 황진이 하면 2번 나오고요. 네. 이게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는데 이 선택한 그 항목에 번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입력 범위를 여기서 가져온 거였잖아요. 여기서. 김진아, 황진이, 뭐 서은미, 김태희. 그러니까 이 선택한 사람의 그 번호가 바로 행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4번 여러분이 넣었잖아요. 열 번호는 뭐 5번 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4번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세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에 이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얘가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한 사원의 행 번호가 B5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 선택한 사원의 행 번호가 B5에는 이렇게 김태희면 4번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B9셀에 와서 기본급을 구할 거죠. 는 인덱스를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잡혀있는 걸로 그대로 확인하고, 그러면은 확인했을 때 이렇게 어레이 같은 경우는 찾을 데이터 범위, 찾을 데이터 범위는 물론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도 좋고, 제가 이번에는 어레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고 싶냐면은, 이게 솔직히 열 번호는 생략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귀찮으면은. 어떤 때 열 번호가 생략 가능하냐면은 열을 하나만 잡았을 때. 네,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분이 여기 그 어레이 찾을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이 사호 목록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B4에서부터 뭐 J52까지 다 잡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은 열 번호를 반드시 기본급을 우리가 구할 거면 5번 적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새알리기 귀찮고 그러면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잡아볼래요? 이번에는 F4에서부터 F52까지. 그러니까 어레이를 잡을 때 딱 기본급 열 하나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열 번호를 안 적어도 돼요. 네. 왜냐면 열을 하나만 잡아놨기 때문에 열 번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열 번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네. 대신에 로우 넘버는 김태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 번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행 번호는 우리가 뭐 4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지금 깔려 있어요. 어디에 깔려 있냐면은 바로 B5셀에. 네, 내가 이 선택한 사람의 행 번호는 지금 뒤에 B5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B5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선택한 사람의 기본급을 알아서 찾아와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점 열을 하나만 잡은 사람은 이 열 번호를 생략을 해도 되는 거고, 아까 표를 그냥 전체를 다 잡은 사람은 기본급만 잡지 않고 표 전체 데이터를 다 잡은 사람은 열 번호를 뭐 5번 그렇게 적어놔야지 기본급 열을 가져오겠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막 사람도 바꿔보세요. 이렇게 사람도 뭐 이렇게 바꾸면은 뭐 이렇게 바꾸면 막 바뀌는 게 보입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은 117페이지로 와볼까요? 117페이지에 적응 문제 예제 3-6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유형 분석이 아니라 이제 엑셀 예제의 적응 문제 폴더에서 예제 3-6번을 열어보시죠. 챕터 3에서 여행자료 출력 워크시트의 C열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117페이지 적응 문제입니다. 여행자료 출력 워크시트에서 시트 하나밖에 없고 C열에 여행지를 구하는 곳이네요. 보니까 C열이 그죠? 네. 근데 여기에는 여행지 코드 테이블에서 각 여행지 코드에 해당하는 여행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행지를 찾아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lookup 함수를 써야겠죠? 딱 봐도 이렇게 여행 코드 필드, 여행지 필드, 뭐 1인당 경비 필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vlookup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C3에 와서 는 vlookup을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볼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바로 여기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 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맨 밑에 vlookup 이렇게 불러도 바로 불러 써도 좋습니다. 근데 lookup value가 뭘까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인데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열이란 우리가 현재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가 아닙니다.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 내용을 조회해야 될 표의 첫 열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죠? 네, 여행 코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 레코드, 이 첫 번째 이 이순신 씨의 여행지 코드, 그러니까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나를 딱 보고 첫 번째 이 사람 vlookup 들어가고 있는 이 레코드에 그와 관계 있는가, 그게 바로 lookup value B3.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칸으로 넘어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표를 이렇게 다 잡던 아니면은 이런 필드명은 제외한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참조는 꼭 해야겠죠. 네, F4번. 왜냐면 이것도 다 채우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범위가 같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바로 잡자마자 이거 범위 잡자마자 F4번 눌러가지고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열 번호 몇 번으로 하실래요? 열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가져오는 거죠? 여행지를 가져오는 거죠? 2번 해야겠죠? 열 번호를 2번. 네.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루거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거 lookup value 이거 찾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A023. 이 lookup value 내가 표의 첫 열에서 여기 찾을 때 A023인데 막 B201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라고. 정확하게 찾을 때는 뭘 썼죠, 아까? 펄스나 0을 쓰면 됩니다. 비슷하게는 true 또는 1로 넣는 거고. 그래서 뭐 펄스나 0을 쓸게요. 그러면은 다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딱 찾아서 1인당 경비를 가져올 거면 여행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1인당 경비 불러오는 자리라면은 열 번호를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2번이 아니라 열 번호를 3번으로 한다면 1인당 경비가 얼마인지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1인당 경비 구하는 거는 제가 안 할게요. 똑같은데 지금하고 똑같은데 열 번호를 3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채우기 해보시고 2번 문제는 나중에 하여튼 혼자 해보시고 3번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행자를 출력 워크시트의 K열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할인율 테이블에서 각 여행일수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할인율 테이블에서요. 여행일수에 대한 할인율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또 HLOOKUP이 필요하겠죠? 여행일수 필드, 할인율 필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HLOOKUP 함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K 3셀에 와서요. 는 HLOOKUP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lookup value,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의 첫 행에는 여행일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이순신이의 여행일수를 써야겠죠? lookup value로. 네, F3입니다. F3. 항상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네, 표의 첫 행에 뭐가 있나를 보고 거기서 첫 번째 HLOOKUP 들어가는 이 레코드에서 그와 관계 있는가.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표는 바로 표를 이렇게
잡든 뭐 이런 필드명은 제외한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든 절대 참조를 꼭 해야겠죠. F4번 눌러가지고. 네, 절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row index number, 값을 추출할 행 번호. 값을 추출할 행 번호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중에서. 네,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니까 몇 번? 2번 해야겠죠? 행 번호.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해야지 할인율이 10%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뭘 찾을 때 쓰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이거 찾을 때요. 이 룩업 밸류 이거 4일 얘를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말입니다. 여기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찾으면은 안 나오겠죠? 네. 비슷하게 찾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찾을 때는 true 또는 일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0을 써보면 안 나올 거예요, 값이. 0을 써보면 값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네. 근데 1 또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true는. 네. 그러면은 이게 비슷하게 찾으면 있잖아요. 특징이 지보다 작은 값 중에서 비슷한 값을 찾거든요. 지보다 큰 값 중에서 안 찾고요. 그래서 5가 더 솔직히 비슷한 값이지만 얘는 작은 값 중에 근사치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10%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 확인해 보시면 이제 또 밑으로 채우기를 해봤을 때 할인율이 잘 찾아와지고요. 다음 계속해서 4번인데 117페이지 4번 문제는 또 여행자료 출력 워크시트의 5.7에는 여기죠. 5.7셀에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O2셀의 값에 해당하는 출발일을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O2에 해당하는 출발일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O2셀이 또 콤보 상자지 않습니까? 연결이 돼 있는지부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으로 가보시죠.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서식으로 가가지고 어때요? 입력 범위가 D3에서부터 D12로 잡혀 있고 입력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셀 연결이 O2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순신이 잡혀 있으면 O2 셀에는 현재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숫자 얼마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1번 나오고 있을 겁니다. 1번.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편집 모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옮겨봐도 지금 이순신이 첫 번째 사람이니까 1번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강감찬을 선택하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겠죠? 네. 그걸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한 사람의 이 번호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O2에는. 네, 그거를 어디다 쓸 건지도 이제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이 인덱스 함수에서 행 번호로 쓸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출발일을 구하는 자리니까요. 이제 O7에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는 인덱스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걸로 하고 확인하고 어레이는 출발일의 범위 그러니까 E3에서부터 E12만 딱 잡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열 번호 안 적어도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열을 하나만 잡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이렇게 다 잡으면 열 번호를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컬럼 넘버를 4번 해야지 출발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열을 이렇게만 잡으시면 뭐 그냥 열 번호는 생략하면 되고 행 번호 로우 넘버에는 뭘 넣을까요? 네, O2.
적어주시면 돼요. 셀 주소. 아까 O2에 이순신이면 1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O2 영어로 O2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런 이상한 숫자 값이 튀어나왔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날짜입니다. 날짜. 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엑셀은 홈 탭에 표시 형식 지금 일반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걸 바꿀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냅둬도 상관없는데 혹시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홈 탭의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으로 하지 말고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으로 숫자로 돼 있으면 이렇게 코드 값이 나오지만 아까 요일처럼 코드 값이 나오지만 이렇게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바꿔보신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사람도 바꿔보세요. 이순신, 강감찬, 뭐 김두한 뭐 이렇게 바꿔보면 맞게 그렇게 찾아와집니까? 네. 그럼 밑에 여행지를 구할 때는 여기를 딱 잡아놓고 하면 되는 거고 방금은 출발일을 잡아놓고 했으니까 네, 뭐 출발일이 나왔던 거지만 인덱스에서 여기를 어레이로 잡고 하면은 여행지도 찾아올 수 있을 거고 또 여기 경비학계 쪽을 잡고 하면은 또 경비학계도 찾아올 수 있겠죠. 똑같이 하되 어레이를 잡을 때 이제 바꿔서 잡기만 하면은 다 되겠죠. 네, 그 밑에 문제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집에서 꼭 복습해 보세요. 아마 이게 좀 어려운 함수들이잖아요. 딱 볼 때도. 네, 그래서 시험 시에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118페이지 이제 마지막 함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재무 함수. 이거 하면 이제 함수가 끝납니다. 어려운 부분이 끝나게 되는데 대출금 계산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적응 문제에 유형 분석의 챕터 3에 대출금 계산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대출금 워크시트에서 C7셀에 매월 초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C7셀에는요. 매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 구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뭐 하는 함수냐면 PMT 함수 좀 설명을 해보면은 PMT 함수는 한마디로 월 납부액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네. 네. 월 납부액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매달 얼마씩 뭐 갚아 나가야 될까 그런 거. 영어로 제가 per month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 월마다 얼마씩 돈을 할부금을 뭐 갚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카드 할부로 뭐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는데 매달 얼마씩 그 할부금 내야 될까 이런 거 구할 때도 쓰고요. 여기는 보니까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았네요. 이게 1억이죠, 그죠? 네, 1억을 뭐 대출 받았는데 3% 연이율 3%면 싸네요, 그죠? 3%로 해서 싼 건지 하여튼 뭐 이렇게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5년 동안 만기로 해서 갚기로 했다. 5년 만기로 1억 원을 계약금을 30만 원 냈답니다. 보니까 네. 시험에도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중요한 함수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매월 얼마씩 납입을 해야지 월 납부를 해야지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네, 그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 C7셀에 와서 또는 PMT 함수를 불러볼게요. PMT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볼게요. 가로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하여튼 돈 계산을 하는 함수는 PMT, 뭐 FV, PV 뭐 이런 재무 함수들은요. 이런 이자율과 기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레이트가 기간별 이자율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죠? 3%죠? 얘를 찍을게요. 그러면. 레이트는
바로 얘 3%. 얘를 찍었는데 예를 들어 연이율 6%에 분기 상환 시에는 6%를 4로 나눠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연이율 3%에 분기별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납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네, 공과금 납부하듯이 분기별로 뭐 상환 시에는 나누기 4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월 단위로 납부하는 거죠. 월납이니까 나누기 12가 필요합니다. 항상 연이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은행도 그렇고 뭐 문제도 뭐 항상 연이율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12는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누기 12. 그 다음 두 번째 칸 앰퍼. 앰퍼는 지급 기간입니다. 네.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이 얼마죠? 네. 지급 기간이 5년이죠. 네. 그러면 얘를 찍을게요. 얘를 찍을 때 기간 단 이것도 월로 바꿔야 돼요. 네.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곱하기 12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12 이렇게. 그러면은 60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이자율 기간 이렇게. 그 다음 PV. PV는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입니다.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네, 내가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돈. 그러면은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계약금을 30만 원 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 단 초기 납입 금액은 뭐 제외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시험에서도 막 계약금 뭐 제외시켜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금에서 계약금을 빼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활용 가능한 돈을 이 대출금 1억 찍고 빼기 계약금인 30만 원 이렇게 예 마이너스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9,9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됐으면 그 다음 이제 FV 얘가 프레젠트 밸류면 FV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는 지금 당장 뭐 쓰는 게 아니고 상환을 완료시켜 놓고 돈을 다 넣어 놓고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빌린 게 아니고 연금 저축이나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다 적어 가지고 내가 뭐 지금부터 뭐 10년 뒤에 뭐 1,000만 원 타서 쓰겠어.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원 적어 놓고 매달 얼마씩 연금 저축을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계산을 해 본다면 이제 여기에 써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이자를 타는 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린 게 아니고 나중에 돈을 다 넣어 놓고 얻고자 하는 가치를 적어서 매월 뭐 연금 보험료를 얼마씩 내야 될까? 이런 거를 구할 때 쓰는 쪽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생략이에요. 얘는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 같은 거 구할 때 쓰는 곳입니다. 생략하면 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타입. 타입은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 시기. 상환 시기는 여기 보면 1은 상환 주기 초, 0 또는 생략 시에는 상환 주기 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납부할 때 매월 초에 납부하는지, 월 말에 납부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말이 있습니까? 네, 매월 초에 납입해야 하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을 써야 됩니다. 1을 써보면 값이 달라질 겁니다. 월 초에 납부한다. 네, 이런 말이 지금 따라 붙었거든요. 1을 쓰면은 그 이자 차익이 한 달 이자가 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런 차익이 있기 때문에 1을 써보면 이렇게 값이 달라지죠. 네. 0 또는 생략 시에는 월 말에 납부한다 이런 게 되는데 월 초에 납부한다. 보통 월 초에 납부한다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1을 써야 합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죠. 네,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이게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78만 원씩 내야지 3년 동안 그렇게 5년 동안 다 갚을 수 있네요. 120페이지의 문제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 문제거든요. 120페이지의 문제도 완전 똑같이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자율과 기간 부분을 꼭 월 단위로 맞춘다. 방금처럼. 이자율은 나누기 12를 했고, 기간은 곱하기 12를 했죠. 그죠? 네, 그거 신경 쓰면서, 네, 현재 가치는 대출받은 돈에서 계약금을 빼고, 지급 시기, 미래 가치는 생략했고, 지급 시기는 월 초에 납부한 다음 1을 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집에서 똑같이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기출 문제 할 때 또 나올 거겠지만, 하여튼 120페이지 적응 문제도 방금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월 단위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율 뭐 연이율 3%다 했으면 나누기 12 그렇게 들어가는 거. 네. 네. 그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 해보고 마칠게요. 이제 함수는 끝났고 121페이지에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챕터 3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뭐 내용이 없죠? 열어봐도 별 내용이 없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네. 시험 시에도 이 문제는 그 해당 시트가 텅 비었어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 삽입 워크시트의 A1 셀에 쿼리를 사용하여 주문 현황 CSV 파일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삽입 워크시트의 A1 셀을 딱 찍으세요. 그냥 찍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잡아줘도 되지만 그냥 헷갈리지 않게 내가 가져올 위치를 애초에 잡아놓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보면 CSV는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우리 TXT 파일처럼 메모장 같은 데 작성되어 있는 TXT 파일 뭐 이런 것처럼 CSV도 텍스트 파일로 원래 가져올 수 있거든요. 텍스트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에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주문 현황 CSV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서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쿼리를 사용하여 이런 말이 붙었죠. 네. A1셀의 쿼리를 사용하여 주문 현황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 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품, 공급국과 주문 케이스 열만 불러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쿼리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목적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오려고. 딱 원하는 필드만 제품, 공급국과 주문 케이스 이것만 가져오려고. 그렇게 골라서 가져오려면 쿼리로 편집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가져올 때는 이걸로 불러도 되는데 통째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새 쿼리라고 있습니까?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새 쿼리를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의 새 쿼리에서 파일에서 해가지고 CSV에서 다른 엑셀 파일에서 뭐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가져오는 거면 뭐 XLSX면 통합 문서에서,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이렇게 종류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하여튼 텍쿼리 파일에서 CSV에서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주문 현황 CSV를 또 챕터 3에서 선택할 수 있죠. 시험 시에는 필요한 게 문서에 바로 있을 겁니다. 네. 주문 현황 CSV를 선택해서 가져오게 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처럼 이러한 그 가져오기 창이 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거 다 가져올 거 아니죠. 네. 그러려면 변환을 눌러서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쿼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변환 밑에 있죠? 데이터 변환 단추를 클릭해 보고요. 근데 이제 변환을 할 때
제품 공급국가 주문 케이스 열만 불러옵니다. 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제품은 이제 가져올 거 맞잖아요. 네, 지금 제품은 냅두고 그 옆에 재고 번호 이거 필요 없죠. 예,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재고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거할 수 있죠. 제거를 해주세요. 예. 아니면 열 제거 이거 눌리든가. 제거하고 그 다음 팔레트 어쩌고 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예, 마우스 오른쪽 제거. 그러니까 커리의 장점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 선택해서 불필요한 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제거. 공급 국가는 가져올 거죠? 예. 그 다음 고객은 필요 없죠. 고객 마우스 오른쪽 제거. 주문 케이스는 가져오실 거죠? 네, 주문 케이스는 냅두고 그 옆에 주문 번호도 필요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제거. 네. 이렇게 해서 딱 요거 세 개의 필드로 됐으면 마무리도 중요한데 마무리를 현재 이 데이터 삽입 워크시트의 A1 셀로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마무리할 때 그냥 이거 바로 누르시면은 현재 워크시트로 못 가져와요. 새 워크시트로 가져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오려면 마무리할 때 이거 목록 단추 눌러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하셔야지만 현재 워크시트에 내가 찍어놓은 셀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도 이렇게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새 워크시트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야겠죠? 기존 워크시트. 우리가 A1 찍어놨기 때문에 A1이 잡히고 있고요. 혹시 안 잡히고 있는 사람은 이거 눌러서 A1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A1 이렇게 돼 있으면 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져와지나요? 이렇게요. 네. 뭐 이런 작업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제도 뒤에 123페이지 문제도 방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에 쿼리로 그 파일에서 찾아서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집에서 꼭 해보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